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58세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왔다.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고 후배들은 내 조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년을 앞두고 회사는 정리해고 이야기를 꺼냈다. 선배님, 이제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30년을 몸 바친 회사에서 나의 역할은 끝이 났다. 퇴직금? 물론 받았다. 하지만 막상 집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었다. 월급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아내는 우리 이제 어떡해? 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했다. 막연히 공인중개사를 생각해봤지만 1년 이상 공부해야 하고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퇴직 후 창업도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이 자격증을 선택했다. 퇴직 후 다시 월 300을 받는 비결은? 많은 사람이 퇴직 후 뭘 해야 하지? 고민한다. 30년 직장 생활을 해도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다. 평생 직장만 바라봤으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가 아닌가? 대부분의 퇴직자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20% 내외, 평균적으로 12년은 투자해야 함. 시험에 붙어도 초기 고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음. 주택관리사 시험이 어렵고 50대 후반이 되면 실무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취업이 쉽지 않음. 그렇다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을까?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3명의 사례를 보면 왜 이 자격증이 퇴직 후 현실적인 선택인지 알게 될 것이다. 1. 56세 퇴직자, 전기기능사로 한 달 만에 취업. 이 씨 56세는 대기업에서 기술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많지 않았다. 처음엔 공인중개사를 준비했지만 공부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다. 공부 기간이 짧고 실기 위주라 이해하기 쉬웠다. 그는 한 달 만에 필기 합격, 2달 만에 실기까지 끝냈다. 결과는 건물관리직으로 바로 취업, 월 320만원 수입이 보장되었다. 전기기능사의 장점, 한 달 세 달 안에 취득 가능. 실무가 어렵지 않음. 공장, 아파트, 건물 관리 등 다양한 취업처 존재.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 2. 59세 퇴직자, 경비지도사로 재취업. 김 씨 59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을 근무했다. 하지만 58세에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회사를 나왔다. 문제는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몰랐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봤지만 1년 넘게 공부해야 하고 이후 수입이 안정될지도 미지수였다. 고민 끝에 그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험 난이도가 적당하고 실무 경험 없이도 바로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월 350만 원을 받으며 경비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일반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지도사라서 월급이 높았다. 경비지도사의 장점. 취업이 빠름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취업 가능. 평균 월 30만 350 이상 일반 경비원보다 월급이 높음. 나이 제한이 거의 없음. 3. 60세 퇴직자,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 시작. 최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추가 소득이 없으니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는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실습만 마치면 금방 취업할 수 있었다. 지금 그는 월 300만 원 이상을 벌면서도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낀다. 요양보호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양보호사의 장점. 그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 가능.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음. 평균 월급 25만 350만 원. 퇴직 후 어떤 자격증을 선택해야 할까? 많은 퇴직자들이 막연한 선택을 한다.
남들이 다 공인중개사 한다더라. 주택관리사 전망이 좋다더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취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 후 현실적으로 유리한 자격증 3가지. 전기기능사, 건물관리, 공장 유지보수 등 다양한 취업처 월 30만 350. 경비지도사 퇴직 후 바로 취업 가능. 경비원보다 높은 급여 월 30만 350. 요양보호사, 고령자도 가능.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음 월 25만 350. 이제 막연히 뭘 해야 하지? 고민만 하지 말고 실제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의 선택이 노후를 결정할 것이다. 마무리. 퇴직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퇴직 후 불안은 누구나 겪는다. 하지만 당장 실행하면 다시 수입을 만들 수 있다. 나는 퇴직 후 막막했지만 이 자격증을 통해 월 300이 넘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퇴직 후 월 300을 벌 수 있는 자격증.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퇴직 후 공백기를 오래 가지면 안 된다.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이 바뀐다. 이 말은 실제 퇴직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다. 막연하게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불안감이 커지고 그제야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나이는 이미 60을 바라보고 있다. 퇴직 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퇴직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현실적인 자격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1. 퇴직 후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 대부분의 50대 후반, 60대 초반 퇴직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크게 3가지다. 1. 막연한 꿈에 투자한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커피숍 차릴까? 소자본 창업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카페 창업 월세, 인건비, 재료비 감당 어려움. 치킨집 경쟁 치열, 체력 소모 큼. 블로그, 유튜브로 돈 벌기 수익화까지 12년 걸림. 이런 사업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창업은 초반 투자 비용이 너무 크다. 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도전.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는 인기 있는 자격증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 후 당장 돈을 벌기엔 어렵다. 평균 12년 공부해야 함. 합격해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음. 개업 비용이 많이 듦. 결국 자격증을 따고도 실제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무작정 쉬다가 기회를 놓친다. 퇴직 후 좀 쉬었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1년이 훌쩍 지나간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나이는 들어가고 경력 단절이 심해지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 퇴직 직후 6개월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 이때 바로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짐. 자신감을 잃고 결국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경우 많음. 그렇다면 퇴직 후 가장 현실적인 자격증은 무엇일까? 2. 퇴직 후 월 300 이상 보장하는 현실적인 자격증 3가지. 공부 오래 안 하고 바로 취업 가능하고 월급이 보장되는 자격증 없을까? 많은 퇴직자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다. 1. 전기기능사 한 달 공부하고 건물관리직으로 취업. 실제 사례. 김씨 56세는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처음엔 막막했다. 그러다 전기기능사를 알게 됐고 한 달 만에 필기 합격, 2달 만에 실기까지 끝냈다. 현재 그는 건물관리직으로 취업해 월 320만 원을 받고 있다. 전기기능사의 장점. 23개월이면 자격증 취득 가능. 실무 경험 없어도 취업 가능. 건물, 공장, 아파트 관리직으로 바로 연결. 전기기능사는 정년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팀장으로 취업. 실제 사례. 이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 후 퇴직했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를 준비했지만 공부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경비 지도사를 알게 됐다.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아 3개월 만에 합격했고 지금은 경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350만 원을 벌고 있다. 경비 지도사의 장점. 경비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 월 30만 350. 정년 없음. 퇴직 후 빠르게 재취업 가능. 경비 지도사는 퇴직 후 가장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다. 3. 요양보호사 정년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 실제 사례. 최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퇴직했다. 연금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장점. 3개월 과정만 마치면 자격증 취득 가능.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음. 수요가 늘어나는 직업. 요양보호사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3. 퇴직 후 자격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 1. 빠른 취업 가능 여부. 퇴직 후 몇 년씩 공부해야 하는 자격증은 의미가 없다. 가능하면 36개월 안에 취업 가능한 자격증을 선택해야 한다. 이 실질적인 수입이 나오는가? 합격 후에도 돈이 안 되는 자격증은 무용지물이다. 공인중개사처럼 개업해야 돈 버는 자격증보다 취업만 해도 바로 월급이 나오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한다. 3. 정년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퇴직 후 다시 취업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4. 퇴직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실행. 퇴직 후 불안은 누구나 겪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실행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 정리. 퇴직 후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일하기 어려워진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지 않다. 전기기능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는 빠르게 취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월급이 나온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바로 실행하라. 그것이 퇴직 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